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예. 근데 어린이날인데 밖에 데리고 나가기가 조금 예, 겁나죠. 사람들 많은 곳에 또 가기가 겁나서 어린이날을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휴일이 상당히 길었다가 이제 어제 장 열리고 오늘 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수, 목, 금 이제 3일 시장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잡아드리려고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미국장이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 전날은 하락 마감을 했다가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0.11%,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 막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다. 21선을 방어를 했다. 장중 깼다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5일선은 이미 이탈이 됐었습니다. 이탈됐다가 지금 21선은 깨지 않고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스닥은 1.2%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상승 추세로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이제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5일선에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또다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시장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되 2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딱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은 지금 이제 살짝 이탈이 된 상황인데 자, 21선을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사에 보니까 지금 뭐 개미들이 인버스로 갈아타고 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엄청난 이제 또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뭐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버스에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죠. 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번 주도 특별히 지수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적긴 합니다만 이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장이 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일단 추세선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21선이다. 5일선까지는 아니다. 5일선은 항상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이게 워낙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일 때마다 계속 인버스를 샀으면 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5일선으로 보지 말고 21선으로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온 소식들을 좀 하나씩 좀 볼까요? 뭐 이제 뉴욕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자, 뭐 어제 뉴욕 증시는 사실 그 또다시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이 또다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경제가 다시 재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점은 지났다. 그럼 뭐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렘데시비르의 그 뭐 약효가 좋다 뭐 이런 뭐 긴급 승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이제는 좀 약간 흡수하고 다시 이제 그 좋아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이제 0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고 있죠. 지금 실제로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울렛이나 뭐 백화점 매출액이 또 이제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여기서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실적이 뭐 코스피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실적을 앞두고 나서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예. 게다가 2분기 때까지 실적 성장폭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 제가 이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죠. 예.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제 9%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엔 1분기 때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이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언택트 기업들의 실적이 유일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언택트 기업들의 실적만 유일하게 좋아지고 나머지 모든 산업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 다 올스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숫자가 적으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닭고기 관련주를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예, 뭐 저희는 이제 동우팜 바이오를 배수를 했는데 예, 동우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8%대였습니다. 7, 8%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방송 이제 업로드 되고 뭐 1시 좀 넘어서죠. 예, 1시 한 20분쯤 그때 이제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20 몇 프로대까지 갔습니다. 24%대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19%대 상승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뭐 유튜브 빠르게 보시고 매수에 진입하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네, 그래서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크게 위든 아래든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이 박스권 조정, 예, 박스권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요. 예, 그 종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 예측을 해서 봐야 됩니다. 과거의 실적이 좋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4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거, 그리고 이미 1분기 때 실적이 좋았지만 실적 발표 이미 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게 주식시장은 사실 미래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앞을 보고 가지 뒤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적을 보고 가는 거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예, 백미러만 보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라는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 유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락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유가도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예. 자 지금 유가가 20달러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달러를 다시 돌파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유가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유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SOL이나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이런 애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해 있는 상황이면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서도 다운스트림 업체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애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미 예. 그래서 송원산업은 실적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예. 아까 이제 유가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이제 예.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이니까 4, 5, 6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자, 보시면 이제 4월 달 예. 물론 이제 3월 저기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이 3월 달부터 유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4월 달 그리고 5월 달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원산업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게 뭐 이 언택트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봐야 될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들, 그다음 돈육 관련주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고 닭고기 생산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 돼지고기나 또는 닭고기 예, 그 저기 예, 육계를 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실질적으로 닭고기 가격이 브라질산이 지금 5월 달부터는 아예 수입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후부터는요. 이렇게 되면 닭고기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15% 정도의 비중이니까 이거를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어차피 메꿔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업함 테이블이나 또는 마니커나 하림이나 뭐 이런 업체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애들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언택트 기반 애들, 그리고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어제 말씀드렸던 게 닭고기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보죠.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자기가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본인 회사의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 또 트위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게 본다라고 다시 또 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8%대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본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앨런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2차 전지, 즉 전기차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제일 큰 게 환경 문제가 있지만, 환경 문제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도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들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대중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년마다 탄소 배출권을 계속해서 이제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연기관차 생산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환경 보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전기차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생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 생산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장은 분명하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일단 멈춰섰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금은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이거 또 문제는 지금 당장 유가가 $20 아래로 떨어지고 유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전기차가 우리가 대중성을 볼 때 상당히 지금은 메리트가 떨어지죠.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당장에 이제 테슬라 주문량이 24%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모델 3 주문량이 24% 감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의 의미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의도는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다시 전기차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상반기 때는 확실히 모멘텀이 떨어진 건 팩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포인트는 그겁니다.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1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라던가 아니면 시장이 빠질까 겁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확실히 1분기하고 2분기 때까지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만한 애들로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아니란 이야기죠.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애들이 언택트 관련 애들, 그리고 이제 닭고기 관련 애들,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들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다시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종목들, 봐야 될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예, 유튜브 꼬박꼬박 좀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시장 대응하고 그다음 수익 내면서 가시기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어린이날 시간 잘 보내시고요. 뭐 저는 예, 집에서 좀 애를 보면서 어린이날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피 어린이날 되시기 바랍니다.